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퍼블리시입니다. 오늘 영상부터는 저희가 이제 자바스크립트의 기본적인 출력, 그 다음에 선택자, 그리고 자바스크립트를 활용해서 HTML과 CSS를 어떻게 다루게 되는지에 대해서 이제 좀 제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아주 많은 또 아주 복잡한 내용을 다루지는 않을 거고요. 간단하게 우리가 이제 처리하는 쪽만 좀 간단하게 다뤄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금 여기 화면에 보이신 요거는 어떻게 봤냐면 더보기란에 저희가 그 Git에 대한 내용을 좀 올려놨거든요. 그거 좀 받아보시면 되는데 거기에서 여기에 이제 커밋이라고 하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선택자 지정, 이 부분을, 요거를 눌러서, 코드에서 보면, 여기에 다운로드 집, 받아가지고 압축을 푸셔가지고 저를 따라가 주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지금 현재 제가 더보기란에 올려놨으니까 그 부분을 이제 접속해서, 다운받아가지고 한번 연습 같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여기에 받아놓은 거를 열어가지고 한번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자, 먼저 뭐 나머지 내용은 이제 그 이전에 다 했으니까 좀 생략을 하도록 할 거고요. 자, 여기는 뭐 스타일, 내부 스타일을 작성을 했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렇게 이제 태그들로 작성을 했고요. 여기에 중요한 거는 이제 아이디, 선택자라고 하죠. 이 선택자에다가 우리가 뭔가를 또 집어넣으려고 합니다. 버튼이라고 하는 버튼 요소가 있고요. 거기에서 onClick이라는 이벤트를 통해서 자바스크립트 내용을 출력하는 이런 형태가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한번 볼까요? 자, 자, 현재 화면은 이렇게 디자인 되어져 있죠. 여기에 그 아이디가 데모인 곳에 내용을 출력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자, 여기에서 요거는 이제, 요걸 요렇게 제가 얘를 선택하고요. 편집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블록 주석 설정 해제라는 부분이 있고요. 이제 블록으로 잡아놨기 때문에 요걸 가지고 저희가 주석을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컨트롤 S를 하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발생이 되네요. 자, 여기에서 이제 자바스크립트 아웃풋이라고 하는 부분은 저희가 이제 요걸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여기. 요거는 이제 자바스크립트 요거를 얘기하는 걸 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요 요소는 지금 데모라는 곳에 요 요소 P 태그에 있는 아이디 데모라는 곳을 이렇게 좀 만들어 놨습니다. 자, 버튼은 요거가 되는 거고요. 자, 여기는 이제 스크립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바스크립트를 처리할 수 있는 구역을 우리가 내 스크립트로 이렇게 설정을 해놨습니다. 여기에. 자, 그래 놓고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해 볼게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은 어떻게 출력되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시면, 자, 여기에는 이제 이벤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요. 이벤트를 통해서 어떤 내용을 출력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보는 거니까요. 출력이 어떤 방법들로 출력되는지를 한번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벤트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출력할 수 있다.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클릭했을 때, 또는 마우스가 위로 올라가졌을 때, 뭐, 또는 뭐, 키를 움직였을 때,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을 우리가 이벤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온 클릭이라고 하는 것은 요 버튼이라는 요 요소를 눌렀을 때에 요 내용을 출력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스크립트에 대한 부분은 요거는 제가 요렇게 얘를 다시 풀어 놓을게요. 자, 지금 현재로는 얘가 이런 식으로 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럼 요거를 우리가 이제 풀어놓기 전에 잠깐 설명을 드리면, 자, 도큐멘트라고 하는 것은 문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문서. 자, 문서.
그 다음에 get element by id라고 하는 것은 get은 가져온다는 뜻이죠. element라는 것은 항목이라는 뜻이고요. id라는 것을 지칭한 요소를 가져온다는 뜻입니다. 그럼 그 id는 우리가 여기 요소에 태그 요소에서 우리가 id 데모라는 것을 얘기하죠. id 데모. 자, 즉 문서에서 데모라는 id의 항목을 가져온다라는 뜻이에요. 가져온다, 뭐 적용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거기서 inner HTML은 HTML 안에 어떤 내용을 집어넣는다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거기 그 내용은 여기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이렇게. 자, 그럼 한번 여기서 볼게요. 자, 우리가 얘를 이렇게 해서 자, Shift Alt A를 누르시면 이렇게 얘가 블록으로 잡혀져 있는 그 주석을 저희가 이제 해제를 할 수 있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이렇게 해놓고 저장을 하고 나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적혀 있죠. 그죠? 아까 봤을 때 뭐가 돼요? 자, 여기 ID 데모라는 곳이 요거다라고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그 데모, 즉 문서에 있는 요 ID라는 곳에다가 HTML로 요 내용을 넣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라고 얘기했죠. 그 ID 데모가 있는 곳에 내용을 출력한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이제 내용이 출력됐네요. 자, 요거를 잠깐 우리가 이렇게 활용해 본다면, 자, 여기다가 하나를 이렇게 또 한번 해볼까요? 이렇게 놓고요. 자, P 하고요. ID, 그 다음에 저 이름 그냥 SAM 이라고 한번 써놓고요. 자, 이렇게 해놨습니다. 자, 저희는 데모가 아닌 ID에다가 하고 싶은 거예요. 자, 그럼 여기를 이렇게 제가 다시 주석을 달아 놓을게요. 자, Alt Shift A를 누르면 다시 주석이 되겠죠. 그대로 한번 써보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도큐멘트 문서에 도큐멘트 점 get 가져와야 되는 거고요. get element by ID. ID가 ID인 항목. 그럼 그 항목에 대한 아이디가 있어야 되겠죠. 아이디 이름이 있어야 되겠죠. 소괄을 열고 여기다 쌍따옴표에서 여기다가 이제 제가 쌤이라고 정의해 놨습니다. 그럼 얘는 지칭만 하는 거예요. 지칭. 그 다음에 여기에다 이꼬를, 점을 하고, 그 다음에 inner HTML. 이제 어떤 내용을 집어넣으려고 하는 거죠. 이꼴 하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용을 씁니다. 여기는 id가 쌤인 곳에 내용을 출력 이렇게 쓸게요. 자, 컨트롤 S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그랬더니 이거 밑으로 출력되네요. 자, 거기에 대한 우리가 이제 디자인을 한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서 쉼표를 하고 샵을 하고 그 다음에 쌤 이러면은 요 데모와 요 셈은 요런 이제 디자인이 이루어지는 걸 거고요. 거기에 요 내용을 출력하게 되는 거니까 확인해 보면 이렇게 출력이 되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지칭하는 방법이 있어요. 지칭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집어넣는 방법이 있겠고요. 자, 그다음에 제가 얘를 또 주석을 달아 놓을게요. 요거는 이렇게 돼 있으니까요. 자, 컨트롤 슬래시 한 줄 주석은 컨트롤 슬래시 블록 주석은 Alt Shift A 이렇게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도큐멘트 라이트라고 되어 있어요. 도큐멘트 라이트는 항목이 지정되어 있지 않죠. 그죠? 뭐 클래스가 됐든 태그가 됐든 그 다음에 아이디가 됐든 지정이 되어 있지 않으니까 문서 전체에 문서 전반에 걸쳐서 우리가 출력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요. 자, 아직 제가 저장을 안 했습니다. 자, 확인해 보면 이렇게 나와요.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document.write 여기 주소 달아 놓고요. 이렇게 해놨으면 컨트롤 S를 하고 확인해 보면 얘가 이렇게 어떤 요소들 끝에 이제 출력이 되겠죠. 직접 출력 이렇게 나올 거고요.
자, 또 다른 방법이 또 있겠죠. 그죠? 예, 자, 그 다음에 여기도 주석을 달아놓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있는 요거는 경고창을 띄우는 거예요. 경고창을. 자, 윈도우 얼러트라고 하는 건 경고창을 출력하는 겁니다. 근데 어떤 특정한 또 요소를 지정하지는 않았죠. 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컨트롤 S를 하고, 제가 이렇게 눌렀더니, 이게 경고창이 뜨면서 다른 내용은 안 보이죠. 이때 확인을 눌러야 그 내용이 이렇게 좀 보이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또 주석을 달아놓고요. 자, 디버그 목적으로 브라우저의 콘솔 창에 기록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요거는 어떻게 보는 거냐면, 자, 여기에서 우클릭해서 검사를 해가지고 보시면, 여기 콘솔, 거기에 보시면 force라고 나오죠? 그죠? 자, 그럼 여기다 또 하나 써볼까요? 자, 엔터 하고요. 자, 콘솔.로그 하고요. 사운드 다운표고 여기다가 출력. 자, 이렇게 쓰게 되면, 여기에 이런 식으로 결과가 나오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어떤 내용이 제대로 전달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우리가 확인하기 위해서 콘솔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럼 이벤트라고 하는 것을 한번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렇게 제가 주석을 다시 달아놓을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자, 이건 닫아 놓을게요. 자, 이벤트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이 버튼을 누르면 그 내용이 출력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잖아요. 아마 많이 사용하는 것은 이렇게 이벤트를 이용해서 처리하는 쪽을 많이 할 겁니다. 물론 직접적으로 어떤 문서에 출력되거나 또는 직접적으로 어떤 요소에 출력되게 하는 방법도 있겠죠. 그죠? 또 하나는 뭐냐면 또 가장 많이 사용하는 거. 우리가 어떠한 요소에 이벤트가 들어가면 그 이벤트가 들어갈 때만 출력하도록 만들어주는 것. 온 클릭 누른다는 거죠. 얘를 누르면 이렇게 문서 전체 출력이라고 나옵니다. 이유는 도큐멘트 라이트 문서 전체 출력이라고 해서 그 어떤 특정한 요소가 지정되어 있지는 않으니까 문서 전체를 사라져 버리게 하고 요 내용만 출력하게 되는 거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얘를 이렇게 써볼 수도 있죠.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까요? 자, 그런데 문제가 되는 건 뭘까요? 여기에 데모라고 하는 거 쌍따옴표가 있고요. 여기도 쌍따옴표가 있어서 충돌 생긴다는 뜻이죠. 여기까지 쌍따옴 묶음을 이해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또 쌍따옴표가 이해된다는 뜻이니까요. 그러니까는 여기 중간에 이렇게 그 쌍따옴표가 아닌 부분이 생기겠죠? 이건 이제 우리가 문자인데 문자를 인식을 못한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쌍따옴표 안에 있는 이거를 싱글로 바꿉니다. 이렇게 바꾸고요. 자, 아이디가 내용을 이것도 똑같이 우리가 싱글로 이렇게 얘를 바꿀 겁니다. 자, 여기는 요거 필요 없을 것 같네요. 네, 컨트롤 S. 자, 그럼 이렇게 나오겠네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눌러볼게요. 그러니까 여기 이렇게 나오네요. 그죠? 예. 자, 우리가 여기에 버튼에 있는 요 요소를 클릭하면은 요 항목에다가 요 아이디가 데모인 곳에다가 요 내용을 출력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고요. 자, 문서에 직접 출력 시 기존 에이트 문서의 삭제 확인이라고 하는 것은 요 버튼의 이름을, 이 버튼의 내용을 얘기하는 거죠. 요 버튼의 내용. 얘를 누르면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겁니다. 여기가. 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내용을 직간접적으로 어떤 내용을 생성하거나 또는 어, 없애거나 또는 변형하거나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형태가 됩니다. 자, 좀 다른 것으로 넘어가기 전에 여러분들이 이 부분을 한번 이렇게 저렇게 좀 바꿔가지고 한번 출력을 해 보시도록 하시죠. 간단한 거지만 여러분들이 요거를 먼저 한번 해 보신 다음에 그 다음 것을 또 이어나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저희가 좀 뭐를 할 거냐면요. 자, 자바스크립트 셀렉터에 대해서 좀 한번 알아보도록 하려고 합니다. 셀렉터. 야, 아까 우리가 여기에서 봤을 때 이렇게 지금 지칭하는 부분이 있죠. 근데 우리가 모든 걸 전부 다 아이디로 그 요소를 만들 수는 없어요. 쓰다 보면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또 이용하게 되고 태그 자체를 이용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자바스크립트에서는 그걸 어떻게 우리가 지칭하는지, 지시하는지를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나머지는 다 보시면 되는데, 여기에 요거를 좀 봐주셔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외부 스크립트라고 얘기하죠. 파일로 만들어서 제공하는 거니까요. 여기에 있는 요거는 내부 스크립트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제가 주석을 달아놨으니까 지금 주석까지 차여 있는 건 아니고요. 주석은 이제 해석을 하지 않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자, 저는 지금 여기다 이렇게 외부 스크립트를 할 거고요. 외부 스크립트는 이렇게 제가 지금 스크립트 셀렉터.js라고 되어 있는 얘를 옆에다 이렇게 갖다 놓고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를 보시면은 스크립트 셀렉터 JS 외부 스크립트에서 보시면 여기 펑션이라는 말이 있죠. 펑션이라는 말은 함수란 뜻이에요. 처리하는 내용이란 뜻이죠. 처리하는 내용. 이 처리하는 내용은 어떤 이벤트에 의해서 이제 처리가 될 수 있는 부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이제 펑션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처리하는 것은 여러 개가 있죠. 펑션 여러 개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옆에 이렇게 이름 붙어져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것을 우리가 처리할 함수명, 또 사용자 함수명,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할 수 있는 거고요. 이 지금 현재 소괄호 안에 아무것도 없죠. 요 소괄호 안에는 어떤 값을 전달받는 매개 변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 매개 변수가 좀 여기 생략되어 있는데 굳이 어떤 값을 전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일단 다 비워져 있습니다. 여기가. 자, 일단 이렇게까지만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계속 들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나머지 내용은 이제 뭐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이렇게 되어 있죠. ID. ID인 경우에는 자,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에 클래스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이제 클래스가 두 개네요. 같은 이름이죠. 그러니까 여기 클래스를 보면 여기에 이렇게 by class name이라고 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우리가 사용할 때 단어가 결합되어져 있는 경우에는 소문자가 첫 번째 단어는 소문자로 쓰고요. 그 다음부터 단어들은 이제 대문자로 첫 글자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get이라는 단어와 element라는 단어와 by라는 단어와 class name이라는 단어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이때 처음에 시작하는 결합된 단어 중에서 처음에 시작하는 요 단어는 소문자, 그 다음부터 단어들은 이렇게 첫 글자를 대문자로 넣으니까요. 이런 것들은 꼭 반드시 지켜주셔야 됩니다. 자, 이때 여기에 select class, 또 밑에도 똑같이 select class라고 되어져 있죠. 근데 지금 여기 뒤에 있는 0이라고 적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요 0이라고 지칭되어져 있는 거는요. 제가 얘를 지칭할 건지를 우리가 써주시는 겁니다. 여기 0이라고 하면 여기는 첫 번째 요소인 얘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쪽의 얘를. 그럼 여기다가 우리가 1이라고 쓰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1이라고 쓰면 얘는 두 번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1이라고 쓰면 얘는 요 두 번째를 의미하는 거니까 여기에는 요소에 대괄호 안에 있는 요 숫자는 요소의 몇 번째 요소에 있는 거냐? 순서적으로 봤을 때 첫 번째로 등장하는 요소다. 두 번째로 등장하는 요소다. 이때 그럼 첫 번째 요소니까 1이라고 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바스크립트에는 첫 번째 요소를 0부터 시작하도록 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첫 번째 요소일 때는 1이 아니라 0. 오히려 1이라면 얘는 두 번째 요소를 의미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은 제가 이제 그 선택자에 대한 것을 좀 공부를 해보는 거니까요. 이렇게 좀 바꿔 놓을게요. 자, 태그 네임이 있어요. 이제 선택자가 없는 경우도 있겠죠. 그죠? 그럼 여기에서 태그 네임은 여기에 div라고 되어 있는데 div도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죠? div라는 요즘 하나만 있지만
여기에 div도 제가 몇 개씩 사용할 수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여기도 뭐가 돼요? 예, div 0. 여기에 중요한 거는 클래스 네임은 클래스 네임이라고 사용해야 되고요. by 뒤에 태그 네임은 태그 이름일 때는 태그 네임이라고 해서 지칭하셔야 되고요. 요 안에는 그 태그의 이름이 들어가는 겁니다. 여기 태그의 이름이. 자,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또 하나를 쓴다면, 여기에서 우리가, 여기다가, 또 div 하고, 또 여기에 우리가 뭐, 태그 선택자 2. 그럼 둘 중에 어떤 것을 우리가 이제 지칭해야 되느냐? 일 때 여기에, 요게 0을 1로 바꿔주시면 된다.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렸었죠. 자, 그 다음에 일단은 요 뒤에 있는 건 좀 일단 제가 그 다음에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 세 가지를 보면은 자, by id를 지칭할 때, 그 다음에 by 클래스 네임을 지칭할 때, 클래스 이름을 지칭할 때, 그 다음에 여기에는 태그 네임을 지칭할 때, 요 소괄호 안에는 이런 식으로 각각의 어떤 선택자 이름을 쓰는데 이 앞에 있는 내용이 중요하죠. 얘가 id인지, by class name인지, by tag name인지 이렇게 이제 명시로 써줘야 되는데 여기에 있는 요 네 번째에 있는 요 펑션의 쿼리 셀렉터라는 것을 잘 보시면 그냥 쿼리 셀렉터라고 적혀져 있고요. 여기에 셀렉트 클래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에 클래스일 때는 뭘 지칭하게 되냐면요. 여기에 앞에 점을 찍어요. 점을. 그러니까 쿼리 셀렉터는 딱히 우리가 by ID, by class name, by tag name을 지칭하는 것, 명시로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소괄호 안에다가 그 이름들을 ID면 여기다가 샵, 우리가 클래스라면 여기다 점, 뭐 태그라면 여기에 태그 이름을 이렇게 그냥 쓰시면 되는 거예요. live 이렇게 이제 죄송합니다. 이렇게 이제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그럼 여기에 이제 보면은 또 이제 하나가 더 있는데, query select all이라고 되어 있는 게 있어요. 자, 모든 쿼리라는 의미죠. 선택자의 모든 선택자. 그러면 여기도 보시면 이제 select class하고 뒤에 1이라고 붙어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기에서는, select class라고 하는 거, 여기 두 개가 있죠, 지금 현재. 그죠? 0번째, 1번째. 그래서 여기는, 모든 select all. 셀렉터에서 지칭하는 요 셀렉터, 요 지칭하는 선택자를 얘기하는 거고요. 이 선택자의 몇 번째 요소인지를 지칭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선택자를 지칭하는 거고요. 그 안에는 모든 선택자에서 그 몇 번째인지를 지칭할 수 있게끔 하려면 이렇게 작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기에서. 자, 여기에서 다시 한번 이제 여기까지 한번 정리할게요. 자, 선택자를 지정하는 거에는 get element라고 하는 get element by라고 하는 형태로 선택자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선택자를 지정할 수 있는데 거기에 id가 들어가면 id 이름이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클래스를 지칭할 때는 클래스 네임이라고 써야 되고 여기는 클래스 명을 쓰시면 됩니다. 태그를 지칭할 때는 태그 네임이라고 쓰고 여기에 태그를 지칭하면 됩니다. 이때 클래스 네임과 태그 네임은 여러 개 요소가 중복될 수 있죠. 그래서 그 중복되는 것을 몇 번째 요소인지를 지칭할 때는 이렇게 우리가 얘를 사용하게 됩니다. 0번째, 첫 번째, 1, 두 번째, 2, 세 번째 이렇게 지칭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런 걸 무시하고 by ID, by class name, by tag name 이렇게 쓰지 않고 그냥 선택자를 직접 지칭하고 싶어. 자, 우리가 이제 CSS에 지칭하는 것처럼 그렇게 지칭하고 싶어. 이렇게. 그러면 이 앞에다 우리가 query selector라고 하고 중요한 거는 위에 있는 것은 by ID라고 명시가 되어 있고 by class name는 명시가 되어 있지만 여기는 query selector, 즉 선택자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클래스일 때는 점, 그 다음에 아이디일 때는 샵, 태그일 때는 태그명만 작성해 주시면 되는 거죠. 여기 all이라고 하는 것은 한 문서에 같은 셀렉터들이 여러 개가 있겠죠. 그 모든 셀렉터들 중에서 몇 번째 요소인지를 지칭하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까지 우리가 한 걸 한번 이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컨트롤 S를 하고요. 자, 여기도 컨트롤 좀 S를 하고요. 그 다음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어져 있네요. 자, 지금 제가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얘는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자, 얘는 요 버튼. 자, 아이디 선택자의 내용 보내고 배경 색상 변경하기 위한 부분이 요 버튼을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얘는 요 버튼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도 얘가 이렇게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이렇게 의미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자, 그러면 한번 눌러볼게요. 자, 제가 얘를 눌렀더니, 자, 어떻게 됐나요? 자, 여기 눌렀더니 얘가 이렇게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라고 나와 있죠. 한번 볼게요. 자, 여기에. 자, 어떻게 되어져 있냐면요. 제가 눌렀는데 요 내용이 변경되어졌죠. 자, 그러면 얘는 요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얘를 눌렀어요. 그럼 얘를 눌렀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여기 온 클릭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클릭, 눌러라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 아이디 셀렉터라는 것을 호출해서 처리할 그 내용의 이름을 호출해서 그게 바로 여기가 되는 거죠. 얘를 호출해서 가져옵니다. 이쪽으로 이렇게. 여기 인수는 비어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도큐멘트 문서에 get element by ID, selector ID. 즉, 여기에다가, 자, 여기에다가 뭐가 내용이 변경되었습니다라는 내용을 삽입했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 보시면 셀렉터 아이디 스타일이라고 되어져 있죠. 이게 디자인이에요. 우리가 이제 인라인에서 사용하는 디자인처럼 스타일하고 이꼬라고 쌍따옴표하고 쓰는 것처럼. 그죠?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여기에다가 이렇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얘를 스타일 이렇게 쓰는 것처럼 어떤 디자인을 여기다가 이제 만들겠다는 뜻인데요. 우리가 여기에 일반적으로 스타일 그러면 이렇게 쓰잖아요. 백그라운드, 예, 칼라 이렇게 대시를 사용할 수 있죠. 칼라하고 이꼬를 하고 뭐 오렌지 이렇게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에서 얘가 땡땡이가 들어가야 되는데 그죠? 네, 이렇게 들어갈 수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자 그럼 이렇게 들어가겠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보시면은 백그라운드 칼라라고 하는 것이 지금 두 개의 단어가 이루어져 있죠. 백그라운드와 칼라. 여기에 대시가 지금 들어가 있잖아요. 이런 식으로 대시가 좀 들어가 있지 않거든요. 이게 들어가 있지 않은 이유는 자바스크립트에서 이 대시의 역할이 흔히들 산술적인 연산에서 많이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 이 대시가 여기에 있는 이 대시가 여기에 대시를 쓰게 되면 얘가 뺀다는 개념의 의미인지 아니면 지금 선택자를 지정하거나 이제 스타일을 지정하는 속성의 이름인지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백그라운드 칼라 이렇게 대시가 들어가는 부분들은 합쳐가지고 쓰는데 첫 단어는 소문자, 두 번째 단어는 대문자로 구성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잘 알아두셔야 되겠죠. 백그라운드 칼라 어떻게 구성하는지 그런 거 좀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는 뭐예요? 다크 블루로 만들어주고 있고요. 아, 글자색을 내가 바꾸고 싶어. 그러면 스타일.점 컬러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이제 문법적인 것도 좀 기억을 해 주셔야 되겠죠. 그죠? 네, 자, 어떤 내용을 집어넣을 때는 그 요소, 지정된 요소에 점하고 연결을 하고 이너 HTML을 쓰고요. 디자인인 경우에는 스타일, 그 다음에 속성, 그 다음에 거기에 그 값을 써 내려가시면 됩니다. 자, 이때 속성이 데스로 구성된 속성이었다면 스크립트에서는 데스를 빼고 첫 단어는 소문자, 뒤에 단어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해서 연결해 사용하셔야 된다. 스타일 컬러 화이트 이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얘는 이렇게 화면에 표시가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표시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클래스 선택자에 대한 내용 보내고 변경하기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자, 여기 0번째죠? 0번째는 클래스가 두 개가 있습니다. 거기에 제가 얘를 눌렀어요. 첫 번째가 변경되네. 똑같은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똑같은 이름이 두 개가 있는데,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 첫 번째 거가 되죠? 그러면은 제가 여기다 얘를 이렇게, 자, 1, 죄송합니다. 1, 이라고 한번 써볼게요. 여기다가 1, 이렇게 쓸까요? 네. 자, 이렇게만 써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셀렉트 클래스, 즉 클래스가 셀렉트 클래스인 것은 이렇게 내용이 변경된다는 내용이 추가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첫 번째 요소는 오렌지로 배경 색상을 바꿨습니다. 자, 요때 1은 두 번째라고 1이라고 쓴 건 두 번째를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 1을 2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여기 0이라고 되어져 있는 거는 여기에 셀렉트 클래스라는 두 개가 있는데 왜냐하면 지칭되는 게 여기 두 개가 이렇게 있죠. 그래서 여기다 얘를 우리가 이렇게 1이라고 했으니까 얘는 여기를 지칭하는 거고 죄송합니다. 삐져나갔네요. 얘는 여기를 이렇게 지칭하게 되는 거죠. 여기를 자 한번 볼게요. 어렵게 지금 지칭을 하고 있네요. 제가 화살표를 그리고 있는데 자 그러면은 한번 여기에서 자 여기를 한번 눌러볼까요? 자 이렇게 들어갔죠. 자, 그러니까 여기에는 1과 0이라는 같은 클래스였을 때의 그 순서를 정하는 값이다, 번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거예요. 자, 다시 이렇게 0이라고 쓰고요. 컨트롤 S를 하고요. 다시 한번 확인해 보면 자, 이렇게 이제 바뀌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태그 네임이에요. 여기 div가 지금, 아, 0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죠? 이거 똑같아요. 클래스하고 쓰는 방법은 단지 여기는 이제 태그 네임을 이제 지칭하면 되는 거죠. 자, 태그는 지금 우리가 div 두 개를 해놨죠. 그죠? 네. 자, 0번째라고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다가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자, 여기다가 제가 1을 이렇게 써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는 첫 번째 요소, 얘는 두 번째 요소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는 세 번째 요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요소, 즉 여기에 태그 선택자는 이 첫 번째 등장하는 곳에다가는 내용을 변경합니다. 자, 두 번째에서 태그 선택자 얘는 이렇게 배경 색상을 변경할 거고요. 다시 첫 번째 요소에는 여기에다가는 뭐가요? 예. 자, 글자색을 흰색으로 만들려고 합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뭘? 자, 저희가 지금 얘를 누르면 이란 뜻이죠. 얘를 누르면 자, 그게 지금 우리가 얘를 의미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만 좀 놓고 볼게요.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그죠? 자, 여기 자, 혹시라도 또 헷갈릴 수 있어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얘는 예, 얘를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여기에 있는 요 0이라고 하는 부분은 얘를 의미하는 거고요. 1이라는 부분은 여기를 의미하는 거고요. 얘가 by 태그 네임이라고 했으니까 요거는 태그를 지칭하는 태그 요소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 놓고 우리가 한번 눌러볼게요. 자, 클릭.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예, 한번 잘 보세요. 자, div 두 개 요소 중에서 0이니까 첫 번째 요소가 되는 거죠. 거기는 내용을 바꿔놨습니다. 그 첫 번째 요소는 지금 색상을 하얗게 놓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두 번째, 1이라고 되어 있는 이 두 번째 div, 이 두 번째 div는 뭐가? 배경 색상을 이렇게 바꿔 놓았던 그런 이제 처리가 되는 거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지금 마지막으로 이제 셀렉터에 대한 거죠. 셀렉터 똑같아요. 사실은 이제 지칭하는 이름이 좀 그런 거죠. 자, 이거 위에 놓고, 자, 다시 새로 고침할게요. 자, 그러면은 요 경우는 어떻게 될까요? 자, 아까도 이제 설명을 막 듣다 보면 제가 막 생략하는 부분이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네, 자, 여기에서 요 버튼은, 지금 버튼은 요거란 말이에요. 요거죠, 버튼이. 그죠? 거기에 내용이 지정 선택자의 내용 내보내고 배경 색상 변경하기라는 요 내용이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온 클릭은 이벤트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요거는 우리가 요거는 이벤트.
자, 쿼리 셀렉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걸 눌렀을 때에 이 많은 것 중에서 이 스크립트 셀렉터에 있는 이 파일 안에 있는 많은 처리 대상들이 있을 텐데 그 중에서 어떤 것을 우리가 처리할 것이냐는 것이라는 얘기죠. 얘는 지금 얘를 호출해서 이거를 적용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예요. 적용하겠다. 자, 도큐멘트 쿼리 셀렉터라고 나와 있죠. 자, 여기에서 셀렉트 클래스라고 되어져 있는 건 우리가 요거를 얘기하나 봐요. 그죠? 셀렉트 클래스라고 하는 건 얘를, 자, 여기에 얘를 얘기하겠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이렇게 스타일 백그라운드 컬러라고 되어져 있으면요. 얘도 얘를 지칭하는 걸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쿼리 셀렉터라고 되어 있으니까 쿼리 셀렉터.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지금 쿼리 셀렉터 all이라고 되어 있는 건, 그죠? 자, 여기에서 이 안에 있는 셀렉트 클래스라는 것들 중에서 이 두 개의 요소 중에서 1, 여기가 0번째고 되는 거고요. 여기가 1번째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여기가 이렇게 지칭이 된다.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는 요걸 누르면 요 두 개를 지금 우리가 변화를 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기가. 자, 그럼 한번 눌러볼게요. 자, 어때요? 이렇게 변화가 될 수 있겠죠. 그죠? 자, 여기다 이제 우리가 그 글자를 하나 더 이제 추가해 본다면 하는 거죠. 자, 여기다 한번 글자를 더 추가해 볼게요. 자, 도큐멘트 점 쿼리. 첫 번째 단어는 저희가 소문자라고 했고요. 물론 얘를 누르시면 됩니다. 예. 얘를 누르면 얘는 몇 번째인지를 꼭 지칭해야 되고요. 쿼리 셀렉트는 무조건 첫 번째 쿼리 셀렉터, 첫 번째 선택자를 이제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 개 있을 때 맨 앞에 나와 있는 선택자 이렇게만 지칭했다면 자 여기는 우리가 뭘 씁니까? 선택자 이름을 써주면 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썼는데 쿼리 셀렉터 선생님 저 그거 안 하고요. 요거를 한번 우리가 해보고 싶어요. 라고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다 뭘로? 네, 샵, 그 다음에 여기다 셀렉터 스펠링을 잘 봐야 되겠나? 아니면 복사할까요? 네. 여기를 이렇게 여러분들은 복사하는 게 편할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작성한 선택자 이름이 아니니까 아무래도 오타가 생길 수 있겠죠. 그죠? 자 이렇게 놓고요. 자 어떻게 할까? 내용을 바꿀까요? 자 그러면 이너 HTML 이렇게 놓고요. 여기다 얘를 자 쌍따옴표하고 쿼리 셀렉터로 한다. 뭐 이렇게 쓸까요? 자, 이렇게. 자, 이렇게 적용한다. 이렇게 써놓겠습니다. 자, 여기서 조금 저장을 하고요. 그리고 바꿔보겠습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이게 바뀌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변경경이라고 써 있네요. 뭐 그냥 확인만 해보시면 되는 거니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많이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저희가 이렇게 선택자를 지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선택자를 지정하는지 잘 아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음, 선택자를 가져와야 되잖아요. HTML에서. 그 다음에 그 선택자 중에서 우리가 뭘 해요? 태그도 있을 거고, 클래스도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아이디도 있을 거잖아요. 그럼 그 지칭에서 그 지칭한 요소 어디에인가 또는, 지칭한 이벤트가 지칭되어야 되는 그런 요소도 있을 거고요. 그래서 여러 개의 요소들을 컨트롤 하려면 선택자를 어떤 식으로 지칭하는지에 대한 것에
의미를 또는 이해가 잘 되어져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지금 이제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선택자 지정하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는 뭐에 대한 것을 좀 제가 또 말씀을 드려볼 거냐면요. 이제 jQuery예요.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이 이제 그 일반적으로 많이 또 사용하는 부분들은 자바스크립트도 많이 사용하지만 조금 더 편리하게 쓰는 부분들은 또 jQuery를 쓰는 부분도 있거든요. 아마 자격증 같은 경우에 이렇게 선택자 지정하려면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그러니까 선택자를 지정하고 거기다 어떤 효과를 주고 이러는 것들이 자바스크립트의 원 소스를 이용해서 하는 것은 굉장히 불편한 경우가 있어요. 자격증에서. 물론 조금 더 디테일하고 세부적으로 할 때는 원 자바스크립트를 이용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이지만 원 소스를 이용하는 거니까 안정적이지만 그런 것들을 좀 더 편리하게 사용자에게, 그러니까 그 개발자에게 좀 주어서 그거 좀 편리하게 좀 쓸 수 있게끔 하는 것이 우리가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jQuery 라이브러리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자, 요건 좀 닫을게요. 자, 닫고, 그 다음에, 요거 닫는 것보다는 이렇게 좀 비교를 해야 되니까, 일단 제가 이렇게 다시 놓고요. 자, 자, 여기다가 이렇게 써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요. jQuery 셀렉터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으니까요. 그럼 이렇게 한번 놓고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는 우리가 이렇게 간단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두 개에 대한 먼저 차이점은 자, 자바스크립트는 원소스니까요. 어떤 것도 필요 없어요. 내가 그냥 자바스크립트에 대한 그 이해도나 명령이나 또는 이런 처리한 방법을 알면 그 명령을 이용해서 어떻게 처리하는지만 잘 써주시면 되거든요. 문제는 거기에 따라서 그 내용들이 좀 복잡하게 보인다는 거예요. 복잡하게. 그럼 그걸 조금 더 함축적으로 조금 더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여기는 자바, jQuery, jQuery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겠죠. jQuery를. 그래서 jQuery를 이용하려면 꼭 jQuery 라이브러리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요것이 없으면 jQuery가 동작이 안 돼요. 사용자가 써 있는 요 jQuery라는 요 동작이 안 됩니다. 그럼 이런 라이브러리를 어디서 받느냐라고 하는 거죠. 자, 그럼 여기에서 우리가 검색했을 때 jQuery라고 그냥 엔터를 치고요. 여기 jQuery에 들어가서 여기 들어가도 됩니다. 자, 여기 들어갈게요. 이렇게. 자, 그다음 다운로드 jQuery라고 하는 걸 눌러서 자, 일반적으로 받는 것은요. 여기에 뭘 받냐면요. 요거를 받으면 됩니다. 요거를. 자, 그럼 이렇게 떠요. 우와, 이게 뭐야? 잘못 받았나? 아니고요. 그냥 이렇게 놓고요. 얘를 우클릭해서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서, 다른 저장을 해서, 다가 이렇게 놓고요. 이렇게 넣어 놓으면 되는 거예요.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이름 바꾸실 필요 없고요. 저장을 해 놓으시면 되는 거예요. 전 있으니까 이렇게 이해 볼게요. 그리고 얘 닫으시면 돼요. 자, 그럼 걔를 연결해야 되거든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똑같아요. 뭐가 똑같냐면 쓰는 방법이 똑같아요. 그냥 우리가 스크립트를 연결하는 것처럼 연결해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또 이 연결하는 방법은 CSS 연결할 때 똑같아요. 단지 여기에 릴 스타일 시트라고 하는 것만 적지 않으시면 되는 거고요. 이건 스타일 시트가 아니잖아요. 이렇게만 적어주시면 되는 겁니다. 경로만 잘 이용해서 src라는 속성을 가지고 정의해 주시면 됩니다. 순서는 반드시 라이브러리가 먼저 나오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사용해야 될 어, 그 스크립트, 외부 스크립트 파일을 연결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가 써보시면 이제 알겠죠? 네, 이 정도까지 쓰실 줄 아시니까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써보시면 되는 거고요. 자, 여기에 뭐 이렇게 아까 이름하고 똑같이 거의 다 되어져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바뀌어 있어요.
자, 이걸 좀 이렇게 놓고 볼까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바꿔볼게요. 자, jQuery는, 그러니까 자바스크립트는 그냥 펑션으로 곧바로 시작해도 되잖아요. 그죠? 근데 jQuery는 반드시 jQuery임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내가 jQuery 라이브를 쓰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줘야 되니까, 이렇게 달러, 펑션, 이런 식으로 기술을 해줍니다. 요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쓰는 것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다음 한번 써보면요. 달러, 그 다음에 속어로 열고요. 그 다음에 펑션. 자, 이때 펑션은 jQuery라는 라이브러리를 호출한다는 뜻이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소괄호를 이렇게 여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여기에 소괄호 열고 여기에다가 처리문을 작성해 주셔야 되거든요. 이때 처리문은 여기에 이렇게 중괄호를 이렇게 넣어주고 엔터 치고요. 사용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여기다 이제 우리가 어떤 처리문을 넣는 거고요. 그 처리문이 바로 여기서 여기까지다라는 얘기죠. 여기까지. 자, 엔터를 한번 쳐보면은 이렇게 되어진 요 기본 구성을 잘 확인하시고 요 안에다가 우리가 어떤 내용을 작성해 주시면 된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자, 얘를 지울게요. 자, 요것도 나중에 우리 써볼 테니까 또 어떤 문법 구조가 그 자바스크립트 원소스와 그 다음에 jQuery와 어떤 차이가 있는지만 좀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여기는 이렇게 get by 뭐 id, element by id, tag name, 그 다음에 뭐 클래스 name, query select 이렇게 작성을 하는데 여기는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 그냥 여기다가 달러 하고 이렇게 버튼이라는 요소를 지칭을 하고요. EQ는 0이라는 뜻이에요. EQ. 우리가 여기에서 왜 대괄호 0, 1, 2, 0 이렇게 쓰잖아요. 그죠? 예, 요거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버튼이 지금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죠. 그죠? 자, 여기에서 보시면 여기에는 지금 이렇게 여기에 이렇게 되어져 있는데요. 얘는 지금 제 글에 셀렉트로 되어 있는데요. 요거는 사실상 필요가 없는 사항인 것 같아요. 여기는. 자, jQuery에서는 이렇게 쓰실 필요가 없어요. 이렇게 얘를 지울게요. 이따가 한번 또 확인해 보도록 하죠. 이를 좀 잘 지워야 되는데. 자, 그러면은 우리가 어떻게 돼? 여러 개의 또 태그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달러. 이 부분이 아주 함축적으로 변화에 들어간 거예요. 이 부분들이 함축적으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얘가 이렇게 바뀌어버린 거예요. jQuery로 지칭하겠다라는 뜻이에요. 달러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버튼이라고 되어 있죠. 버튼은 여기에 하나, 둘, 세 개의 버튼이 있네요. 그래서 어떤 버튼을 눌러야 되는 거냐는 거잖아요. EQ라는 것이 우리가 순서를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순서. 자, 버튼에 점 EQ 0번째, 0번째는 얘를 얘기하는 거죠. 거기를 클릭. 자, 아까 제가 여기 온클릭을 다 지웠어요. 그래서 클릭하면, 그죠? 누르면, 클릭을 하게 되면, 온클릭이 이걸로 바뀐 거예요. 점 클릭. 그 다음에 요거를 우리가 호출하겠다라는 뜻이 되는 거죠. 요거는, 자, 클릭하고 그렇게 되는데 요거는 이름이죠. 어떤 이름이에요? 요 함수에 대한 이름이에요. 얘를 우리가 호출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지금 어떤 보시기에는 자바스크립트이 더 쉬운 것 같아, 또는 뭐 제가 더 쉬운 것 같아, 뭐 이렇게 구분하지 마시고 차이점만 좀 설명하시고요. 설명을 좀 들으시고요. 그 다음에 쓰다 보면 아, 이게 더 쉽구나, 이게 더 효율적이구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쓰다 보면, 만들다 보면 하는데, 일반적으로 jQuery는 초보자도 쉽게 요소에 접근하고 요소의 동작을 추가할 수 있는 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여기와 조금 더 차이가 나겠죠. 그냥 함축적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는 이렇게 사용할 수 있고요. 얼마나 효율적일 수 있느냐 하면, 우리가 보다 inner.html 요 앞에다가 막 뭘 붙이고 나서, 여기다가 또 .inner.html 붙이고 나서, 또 내용을 쓰고 이랬었죠. 얘를 이렇게 아주 간단하게 축약해 사용할 수 있다. 이런 뜻이에요. HTML은 말 그대로 내용을 집어넣는다. 이런 뜻이 되는 거고요. 여기도 이렇게 백그라운드 컬러, 다크 블루, 여기에 컬러 화이트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도 이 CSS는 그냥 우리가 일반적으로 CS 쓰듯이 쓰시면 되는데, 요 백그라운드 컬러처럼 여기 중간 대시가 있는 것만 여러분들이 조금 그 생각 좀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백그라운드 대시 칼라는 일반 CSS고 얘가 jQuery에 넘어오면 그게 대시가 백이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도 있는 산술적인 그 부호 연산자로 판단할 수 있는 의심의 여지가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첫 단어는 소문자, 뒤에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다. 자, 버튼. 자, EQ1. 그러면 얘는 뭘 의미하는 걸까요? 야, 요거를 얘기하는 거겠죠. 자, 걔 내용은 이렇게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요 EQ라고 하는 순서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여기에 두 개의 똑같은 이름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는 어떻게 썼어요? 네, 대괄호로. 자바스크립트에서는 대괄호로 이렇게 몇 번째인지 이렇게 지정했지만, 여기서는 뭘로? EQ라는 걸로 지금 지정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좀 뭔가 바뀌는 것들이 좀 있겠죠. 그죠? 네, 나머지는 다 똑같아요. 여기서. 자, 여기에 직접적으로 이렇게 함수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이제 이 함수를 이용해서, 이 함수를 쓴 요거를 이용해서 이렇게 호출해 사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조금, 어, 자바스크립트보다, 써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좀 더 지칭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지시하기가. 그리고 내용이 조금, 어, 길어지는 것들을 좀 이렇게 간소화해서 할 수 있어요. 그런 게 좀 특징이 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한번 해볼게요. 자,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거 이제 닫고요. 요거 닫을게요. 자, 요것만 우리가 이제 여기는 이제, 자, 컨트롤 S를 하고, 자, 우클릭해서, 자, 실행을 해보도록 할게. 자, 여기에서 얘를 눌러볼게. 안 되네요. 자, 그러면 이제 검사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왜 안 되는지. 우클릭해서 검사. 자, 그랬더니 여기 이게 3이라고 나와 있고요. 자, 빨갛게 3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콘솔을 제가 눌러봤더니 여기에 뭐라고 막 뜨네요. 그죠? 음. 자, failed to load resource 뭐 어쩌고저쩌고 뜨는데 여기에 404 not found라고 나와 있고요. 404 not found는 문서 이름이 파일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jQuery 3.7.1.min.js가 없대요. 없네요? 자, 요건데요. 요게 없다고 좀 뜬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것 같아요. 자, 그러면 확인해 볼게요. 여기에. 아, 지금 얘가 없네요. 그죠? 네. 어디로 사라졌는지 모르겠네요. 다시 저장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제가 저장을 한 것 같은데 없어졌으니까요. 네. 자, 우리가 여기를 jQuery. 자, 이걸 한번 눌러서 저장을 해보겠습니다. 클릭해서, 여기가 저장인데. 자, 여기다 놓고 저장.
네. 여기 확인이 됐네요. 그죠?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닫고요. 여기까지. 자, 그리고 다시 얘를 실행할까요? 실행해 볼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자, 그리고 다시 한번 눌러보죠. 아, 이제 되네요. 그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제가 뭐 일부러 그런 건 아닌데, 아까 뭐 대체를 하다가 보니까 뭔가 삭제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우리가 jQuery를 쓰려면 요 jQuery 라이브러리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요. 얘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그 라이브러리 밑에다가 여러분들이 작성하고 싶은 내용을 파일로 만들었을 때는 요거 밑에다 써야 되고요. 그 다음에 내부 스크립트로 사용할 수도 있겠죠. 근데 마찬가지로 내부 스크립트도 여기 밑에 얘가 아니라 만약에 쓴다면 나는 외부 파일을 연결할 게 아니야. 그럼 내부 스크립트 쓴다면 요 밑에다가 이렇게 쓰셔야 되는 거예요. 스크립트. 이렇게 얘를 해주고 여기에다가 어떤 내용들을 사용해 주시면 되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여기에 또 똑같아요. 얘처럼 쓰는 거라면 달러하고 반드시 먼저 펑션 그 다음에 소를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그리고 엔터 치고, 여기에다가 한번 해볼까요? 자, 달러라고 써야 돼요. 자, 그다음 소괄호 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버튼, 이드 됐든 뭔가 요소가 들어갑니다. 여기는 이제 선택자가 들어가는 거예요. 자, 선택자. 그 다음에 점, 그 다음에 여긴 이벤트가 들어갑니다. 이제 한글로 쓰고 있는데, 이벤트. 자, 근데 이 선택자가 여러 개라면, 그죠? 같은 이름의 선택자가 여러 개라면 몇 번째 선택자인지를 지정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서 그 앞에다가 점, 쓰고 여기다가 이제 EQ라고 하는 걸 써줘야 돼요. EQ, 그 다음에 순서. 자, 그리고 나서 여기 순서 서라고 써있는데 지우고요. 자, 이벤트하고 가로 열고, 이 펑션이라고 곧바로 처리문을 쓸 수 있고요, 이렇게. 처리문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아니면 처리문의 이름이 들어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다 우리가 얘를 처리문의 이름. 이렇게 들어갈 수 있거든요. 자, 처리문의 이름이 있다면 요거는 처리문을 하나 더 만들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 얘를 우리가 뭘로? 자, 펑션. 그 다음에 여기다 이름. 그 다음에 여기에 소괄호 열고 닫고, 그 다음에 중괄호 열고 닫고.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제가 이거를 지금 한글로 이렇게 한번 옮겨봤습니다. 자, 그럼 선택자가 뭐라고 했죠? 버튼이라고 했었죠? 자, 버튼의 순서는 뭐예요? 여러분들이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할 수도 있고, 이거를 할 수도 있죠. 그죠? 예, 요걸 보고 쓴다면, 아, 첫 번째 버튼이야 라고 할 때는 0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이벤트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나중에 이벤트에 대한 좀 정리를 해드릴 텐데, 여기서는 그냥 우리가 클릭, 누른다라는 것으로 한번 해볼게요. 눌렀다 손을 뗀다가 클릭이겠죠? 자, 처리문에 이름이 있어야 되고, 이름이 정해져야 뭔가를 할 수가 있겠죠. 그죠? 여기다 뭘로? 이제 ID 셀렉터라고 제가 이름을 지칭했고요. 자, 여기에서 제가 ID 셀렉터라고 했는데, 여기 이름 나오네? 아니, 이거는 지금 여기에 있으니까 내용이 나오는 거고요.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없다면, 요렇게 얘가 이제 관련성 있는 것들 보여주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가 잘 써야 되겠죠. ID 셀렉터. 이름을 자, 여기에 있습니다. 있으니까 잘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들 거에는 안 나올 수도 있으니까요. 잘 보시고 써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 해야 됩니까? 이제 내용을 쓰면 되는 거죠. 자, 달러, 자, 샵. 달러는 우리가 뭐에 대한 거냐면 jQuery를 쓰고 있다는 뜻이고요. 샵은 id라는 뜻이죠. 셀렉터 ID. 자, 이건 제가 이렇게 얘를 좀 복사할게요. 셀렉트 아이디. 거기다 뭐랄까요? 내용을 바꿔볼게요. 자, 다 바꿔보죠. 뭐, HTML 내용을 변경.
자, 그리고 끝났잖아요. 또 다른 처리가 또 필요한 거예요. 그 아이디 셀렉터에 우리가 실행해야 될 내용들이 HTML 내용만 집어넣는 게 아니라 색상도 바꾸고 싶어요. 그러면 달러 또 쓸게요. 자, 샵, 그 다음에 셀렉터. 자, 요것도 이렇게 이거 그대로 복사할까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뭘로요? 자, 디자인 할 거라면 CSS라고 하면 되는 거고요. 소괄호 열고요. 그 다음에 중괄호를 열어요. 자, 나중에 이제 제가 이걸 어디서 좀 더 확인을 좀 하면 됩니다라고 하는 거 알려드릴 텐데, 거기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선택자, 그 속성을 하나만 쓸 때와 여러 개를 쓸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제 여러 개를 쓰잖아요. 그때는 여기에 이렇게 중괄호로 이렇게 묶어야 됩니다. 여기서. 그다음 뭘로? 백그라운드. 자, 이때 여기도요. 여기가, 백그라운드 컬러, 그 다음에 땡땡이 그거에다가 다크 블루. 자, 그 다음에 여기에서 이제 세미콜론을 찍으면 안 되거든요. 제가 지금 아까 세미콜론 이렇게 찍잖아요. 그죠? 세미콜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면은 그 하나의 문장이 끝났다는 얘기예요. 하나의 명령이 끝났다. 하나의 명령이 끝났다. 근데 이 CSS는 명령이 끝난 게 아니고 속성이 끝났다잖아요. 이럴 때 여기다가 얘를 쉼표로 해서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컬러 화이트. 이렇게. 자, 이렇게 놓고 또 곧바로 실행해서 뭐 해보려면 안 되는 게요. 처리문의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한글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아이디 셀렉터라고 이름을 지칭해 줘야겠죠. 이렇게 됐습니다. 자, 우클릭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다른 건 다 안 되죠. 그죠? 이럴 때 우리가 에러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여기 우리 빨간 거가 보이진 않네요. 그러면 이제 에러는 없다는 거예요. 문법적인 에러는 없다. 자, 그럼 우리는 첫 번째로 써놨잖아요. 네, 이렇게 바뀌겠네. 그죠? 이런 식으로 사용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은 많이 연습을 하셔야, 또 많이 써보셔야, 그게 이제 그때마다 이제 이해하면서 쓸 수가 있겠고요. 안 그러면 쓰기에 바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요 영상 하나에 이제 자바스크립트, 그다음에 자바스크립트 선택자, 그다음에 jQuery 선택자 이렇게 보여드렸으니까요. 그거를 자꾸만 한번 연습을 해보셔야 나중에 쓸 때 쓰는 거에 급급하지 않고 이해하면서 뭔가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계속 써서 좀 이해할 수, 즉 써서 외울 수 있도록 문법적으로 외울 수 있고 나중에 제가 설명할 때 좀 이해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도 한번 이렇게 바꿔볼까요? 자, 여기를요. 아까 제가 이렇게 썼잖아요. 자, 이렇게 놓고요. 자, 백그라운드 컬러. 자, 이렇게 쓰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자, 한번 보자고요. 자, 들어가죠. 왜 그러냐면 요거는 제가 쌍따 묶어놨잖아요.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를 쓰시면 되는 거예요. 자, 쌍따 여기 보시면 파란색이고 여기는 이제 그 고동색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얘를 있는 것 그대로 내가 쓰겠다라고 한다면 백그라운드라는 첫 단어는 소문자, 칼라라는 단어는 첫 글자를 대문자로 결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 아니면 그냥 이렇게 쌍따옴표로 문자화 시켜가지고 전달하는 방법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네,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열심히 연습해 봐 주시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조금 더 깊게 나가보도록 할게요. 자, 네, 수고하셨습니다.